안녕하세요. 암 환자 생활관리 오기남입니다.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환우 여러분, 뭘 먹어야 하지? 어떻게 생활해야 암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암이라는데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달리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암세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꿔 말하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전립선 암과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환우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립선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전립선암에 좋은 음식 5가지, 그리고 절대 지켜야 할 생활 수칙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위치한 호두알 크기의 작은 장기로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전립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만드는 것으로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정자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생식 기능과 직접 연관됩니다. 전립선암은 대표적인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수치는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전립선 건강을 되찾아줄 고마운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가당 두유와 콩류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매우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콩을 많이 섭취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립선 환우분들께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무가당 두유나 콩물을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바로 전립선암에 좋은 주인공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토마토 제품을 10번 이상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 35%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전립선암 환우분들의 경우 과도한 기름 섭취에도 주의해야 하므로 물을 이용해 가볍게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길 권합니다. 그냥 생으로도 먹다가 데치거나 쪄서 먹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연산 칼슘입니다. 전립선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전이입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뼈로 전이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뼈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연산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장애가 적은 형태의 칼슘입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도우며 아연은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약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것은 전립선암 환우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유제품에는 포화지방이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와 케일 등 십자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컬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들은 암 예방 음식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 채소들은 설포라판, 인돌3카비놀 같은 특별한 식물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리를 하실 때는 너무 오래 삶거나 끓이지 마세요. 유익한 성분들이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데치거나 찌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 특히 호두와 호박씨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해서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식후 간식으로 호두 서너 개, 호박씨 한 줌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과하면 독이 됩니다.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 시 칼로리 과잉은 물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몬드 기준으로 하루 15알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딱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소식하십시오. 전립선암은 서구화된 식습관,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와 관련이 깊은 암입니다. 과식과 폭식은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깨트려 전립선암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 끼를 드실 때 배의 70%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드세요. 배부르고 살찌는 음식, 기름지고 단 음식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립선에 물리적 자극을 주지 마십시오. 자전거 타기는 안장이 회음부를 압박하면서 전립선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함으로 절대 금물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으며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속옷도 꽉 끼는 것보다는 넉넉하고 편안한 면 소재를 선택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셋째, 성생활은 적절히 조절하십시오. 전립선이 정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치료 초기나 PSA 수치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전립선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생활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상황과 치료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변비를 조심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주는 행위는 복압을 증가시켜 전립선에 압박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셔서 배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절대 과로하지 마십시오.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립선암 표지자인 PSA 수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후에 PSA 수치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체력을 고려해서 적당한 강도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5가지 생활 습관 외에 평소 물을 충분히 드시고 햇빛도 자주 쐬시고요. 술과 담배 피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암 환우분들을 위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하고 값비싼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암과의 싸움은 결코 짧은 레이스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마시는 무가당 두유 한 잔, 점심 식사에 곁들이는 토마토 한 개, 간식으로 먹는 호두 서너 알, 화장실에서 힘주지 않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속에 기적 같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